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10월 8일날 애플워치가 공식적으로 출시를 했는데요. 이례적으로 한국도 1차 출시국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아이폰도 1차 출시국을 약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 부분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애플워치 7을 구매하는데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애플워치를 구매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요. 이걸 막상 구매하려고 보면 되게 종류도 많고 가격도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어서 좀 당황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차근차근 어떻게 구매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이폰 13을 드리는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애플워치를 구매하기 전에 일단 케이스부터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 케이스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스틸, 티타늄 이렇게요. 알기 쉽게 가격 순으로 말씀드리면 알루미늄 케이스가 가장 저렴하고 그 다음은 스테인리스 스틸, 마지막으로 티타늄 케이스가 가장 비쌉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케이스의 차이는 애플워치의 성능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이에요. 어떤 소재로 되어 있는지 이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알루미늄 케이스보다는 스테인리스가 강도가 좀 더 좋겠죠. 그리고 케이스 종류마다 컬러들도 다 다릅니다. 이번 애플워치 7 알루미늄 모델은 총 5가지 색상으로 출시했고요. 스테인리스 스틸은 이렇게 3가지, 마지막으로 티타늄은 스페이스 블랙과 티타늄 컬러로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애플워치를 한 3번, 4번 정도 구매를 하면서 썼는데요. 제가 애플워치 1 때부터 이 스테인리스 스틸을 좀 써서 그런지 확실히 이게 계속 이걸 사게 되더라고요.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비싸긴 한데 이게 마감도 확실히 좋고 좀 고급스러운 면도 있어요. 그리고 재작년에는 처음으로 티타늄 케이스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구매한 게 이 애플워치 5입니다. 그래서 애플워치 5는 티타늄 케이스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스테인리스 스틸을 쓸 때 그 고급스러운 부분에서 아주 만족감이 높았었는데 티타늄 버전은 솔직히 그렇게까지 고급스럽다는 인상을 받지는 못했어요. 제가 이제 한 2년 정도 찬 것 같은데 솔직히 너무 비싸기도 하고 좀 왜 샀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알루미늄 케이스는 애플워치 2, 3 때만 해도 조금은 선입견이 제가 있었어요. 분명히 스테인리스보다는 좀 고급스럽지 못한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또 한 가지의 대표적인 차이로는 바로 스테인리스 모델과 티타늄 모델에는 굉장히 비싼 시계에 들어가는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들어가고요. 알루미늄 모델에는 아이언 X 글래스가 들어갑니다. 제가 따로 테스트를 해보지는 못했는데 그동안 스테인리스 모델들을 쓰면서 전면에 기스가 생긴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애플에서 이 다양하고 정말 멋진 컬러들을 알루미늄 케이스에 추가를 하면서 제가 살짝 뽐뿌가 오고 있는데 작년 애플워치 6의 메인 컬러인 이 블루가 좀 대표적인 예죠. 기존의 알루미늄보다는 훨씬 더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면 어떤 케이스가 나한테 가장 맞는 케이스일까요?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쁘긴 하지만 엄청나게 비쌉니다. 거의 100만원 가까이 하는데 솔직히 많이 비싼 편이죠. 그리고 티타늄은 이것보다도 더 비싼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플워치가 2년 3년 만에 출시를 한다면 저는 비싼 모델을 구매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애플워치는 보통 매년 새로운 모델이 나오죠. 제가 그동안 스테인리스 스틸 모델과 이렇게 티타늄 모델 같은 거를 좀 비싼 돈 주고 구매를 해본 결과 결국에 내년에 새로 나온 기능이 또 있으면 그거를 사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싼 거를 어차피 1년 만에 바꿀 걸 괜히 이 돈 주고 샀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기도 했어요. 이번엔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알루미늄을 주문했는데 사실 알루미늄만 돼도 충분한 것 같아요. 만약에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티타늄이 좀 고민이 되신다 이러시면 이 부분 한번 잘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애플워치는 케이스 사이즈를 고를 수가 있어요. 기존에는 40mm, 44mm 이렇게 2가지 사이즈가 있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케이스의 사이즈를 말하는 건데 손목 사이즈나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큰 화면을 선호하다 보니까 주로 44mm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변화가 있죠. 이번 애플워치 7은 41mm, 45mm 이렇게 약간씩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베젤이 많이 줄어들면서 애플워치 7은 화면 영역이 기존보다는 약 20% 정도 넓어졌습니다. 덕분에 기존보다는 훨씬 더 크고 시원한 화면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 애플워치로 아이폰처럼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화면의 표시 면적이 넓어진 부분은 여러모로 분명히 유리하겠죠. 케이스 사이즈는 물론 취향 차이겠지만 손목이 두꺼운 남성분이시라면 45mm, 또 손목이 가는 여성분이시라면 41mm를 추천드립니다. 화면 사이즈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손목보다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 그것도 별로더라고요. 케이스를 정했으면 이제 밴드도 정해야겠죠. 이 밴드의 종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솔로루프, 브레이드 솔로루프, 스포츠 밴드, 스포츠 루프, 가죽, 스테인리스 스틸 등 정말 많은데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솔로루프는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밴드인데 특이한 건 사이즈가 있습니다. 손목 사이즈를 재서 고르면 자신의 손목에 딱 맞는 실리콘 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드 솔로루프도 비슷한데요. 다만 재질이 좀 다릅니다. 이건 약간 패브릭 재질에 좀 늘어나는 탄성이 있는 밴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포츠 밴드는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실리콘 밴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포츠 루프는 투톤 컬러부터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패브릭 밴드입니다. 그리고 가죽 링크는 자석으로 채우는 방식의 밴드를 말하는데 나름대로 고급지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테인리스 스틸인데요. 이 중 특히 유명한 건 밀레니즈 루프죠. 이건 자석으로 손목에 딱 맞게 조절할 수 있는 방식의 밴드입니다. 굉장히 편하고 재질도 고급스러워서 상당히 인기가 많아요. 마지막은 링크 브레이슬릿인데 약간 메탈 시계줄 같은 뭐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한 밴드들이 있는데 사실 애플 제품은 뭘 골라도 사실 후회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뭐 단점이라면 가격이 좀 비싸긴 하죠. 이렇게 다양한 밴드 중에 제 원픽은 바로 밀레니즈 루프입니다. 이건 가격은 비싼데 제가 정말 오랫동안 사용을 했거든요. 그동안 한 번도 질리지 않고 정말 편하게 오랫동안 사용한 밴드입니다. 이거 사시면 비싸긴 해도 후회는 안 하실걸요? 제가 여러가지 서드파티 밀레니즈 루프를 사용해 보기도 했는데 이건 확실히 정품이 색 변색도 없고 정말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땅히 고르기 애매하시다면 개인적으로는 브레이드 솔로 루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실리콘 밴드처럼 서드파티 제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사이즈를 정확히 재서 구매한다면 재질과 사용성에서 충분히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기능인데요. 많은 분들이 여전히 애플워치를 쓰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여쭤보시고는 해요. 사실 제가 그동안 5년, 6년 정도 애플워치를 쓴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애플워치는 있으면 좀 편한데 뭐 없어도 그냥저냥 괜찮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애플워치 자체에 굉장히 다양한 앱들이 있긴 한데 이게 아무래도 화면도 작고 또 이렇게 조작하기가 핸드폰만큼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모든 앱들을 다 사용하기에는 약간은 어려움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애플워치를 사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분명히 조금 더 편해진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카톡 같은 게 오면 이렇게 핸드폰을 볼 필요가 없이 이렇게 워치만 딱 보면은 이게 뭐가 왔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건 확실히 편하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굳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조금씩 들기는 해요. 그리고 건강관리나 운동 같은 걸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특히 이번 애플워치 7은 웬만한 건강관리 기능들은 다 있다고 보셔도 무방한데요. 기존에도 가능했던 고심박수 및 저심박수 알림, 불규칙한 심장 박동 알림은 물론이고 거기에 혈중산소 농도 측정, 이 외에도 다양한 건강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도 있어요. 이번 애플워치 7은 뭔가 새로운 측정 센서가 탑재된 게 아닌 기존보다 충전 속도가 조금 빨라지고 화면이 좀 더 커지는 등 이런 소소한 발전 정도에 머물렀기에 많은 분들이 이걸 사야 되나? 이렇게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실제로 얼마 전에 출시한 갤럭시 워치 4에는 체지방 측정 기능이 탑재가 되었죠. 이번 애플워치 7에는 이런 기능이 없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글쎄요, 애플워치 7의 기능들도 다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고 싶은 기능이 몇 가지라도 포함이 되어 있다면 기능 때문에 특별히 아쉽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워치는 기본 시리즈만이 아닌 특별한 에디션들도 나오는데요. 뭐 나이키 에디션, 에르메스 에디션이 대표적인 예죠. 애플워치 나이키 에디션 같은 경우 알루미늄 케이스로만 출시를 하는데요. 뭐 사양은 동일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나이키 에디션에 워치 페이스를 따로 제공해준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동일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이키 에디션을 고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이키 에디션만의 밴드도 같이 구성품으로 오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나이키 에디션을 구매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운동할 때 차기 좋게 뭐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어서 통기성도 되게 좋은 게 특징입니다. 그럼 에르메스는 어떨까요? 애플워치 에르메스 에디션은 오직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로만 출시합니다. 에르메스는 역시 명품 에디션답게 밴드 같은 게 엄청 고급스럽고 디자인도 상당히 예쁩니다. 거기에 에르메스 버전 특별 워치 페이스도 제공해주고요. 그런데 가격이 정말 비싸죠. 정말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이키나 에르메스 모두 실기능적인 측면에서 차이점은 아예 없습니다. 밴드의 차이와 에디션별 워치 페이스만 추가되어 있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별한 목적이 아니라면 일반 버전을 구매해도 기능과 성능은 100% 동일하고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나에게 맞는 애플워치를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여러분들이 구매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발람이었습니다. 바이.